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내원하시는 보호자분들 전화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테니까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오늘은 내용을 찍어볼까요? 저희 센터에 문의를 주실 때 이제 가장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이 좀 보이는데 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네네. 자폐에 대해 좀 궁금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어머님들께서 많으신데 네. 오늘은 그런 원장님이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폐 스펙트럼 증후에 대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초기 진단에는 어떤 징후들이 있고 이런 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폐 스펙트럼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조기 진단에 대한 징후들이 딱 이거다라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간 레드 플래그, 안 좋은 징후들은 사실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뇌라는 거는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뇌라는 거는 가소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반대로 이제 자극을 많이 줬을 때 다른 쪽으로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가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나중에 향후 예후를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심하에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특별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 초기 증상을 언제부터 관찰하실 수 있을까요? 초기 증상으로는 돌 기준으로 돌 전까지 어떤 옹알이 같은 걸 잘 못한다든가 16개월, 18개월 됐을 때 단어를 한두 개를 잘 못한다든가 24개월이 됐는데도 일반적으로는 뭐 2단어 이상 붙여서 말하지를 못한다든가 했을 때는 특별히 언어 지연, 소견도 좀 보이고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초기 징후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언어 지연 관련된 양상들이긴 하고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는 관찰할 수 있는 초기 징후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인팅이라는 것들과 함께 공동 주시 능력의 어떤 부족, 두 번째는 호명 반응, 우리가 불렀을 때 아동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세 번째는 눈 마주침을 좀 어려워한다든가 하는 3가지 정도를 초기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팅, 공동 주시 능력, 호명 반응, 눈 맞춤 이렇게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포인팅이나 공동 주시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인팅이나 공동 주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포인팅이라는 거는 영어로 뭔가를 가리킨다는 걸 뜻하죠. 예를 들어 아동이 가리킨다든가 보호자가 이렇게 가리켰을 때 그걸 이렇게 본다든가 공동 주시 능력이라는 거는 보호자와 아동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인형 같은 예를 든다면 이런 인형을 가리켰을 때 아동이 요거를 한 번씩 보고 보호자도 보고 번갈아 가면서 가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아동이 이런 거를 가르쳤을 때 가리키고 보호자 반응을 살펴본다든가 하는 게 사실 공동 주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아무래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되는 친구들은 이런 기능들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스크리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아동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내원했을 때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아이는 불렀을 때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불렀을 때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호명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동이 반응이 아예 없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동에게 뭐 이름을 불렀을 때 잠깐 멈칫을 하고 또 본인이 다시 또 하고 싶었던 걸 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 또 호명 반응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순히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호명 반응이 없는 거는 아닌데 뭔가 불렀을 때 전혀 반응이 없을 때는 호명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10번 이상 불렀는데 한두 번밖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호명 반응이 좀 부족하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동들은
호응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의심이 드실 때 저희 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눈 맞춤이 잘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동의 눈 맞춤의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까요? 네, 눈 맞춤도 아까 호명 반응과 비슷합니다. 눈 맞춰졌을 때는 아동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눈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눈을 본다 하더라도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약간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됩니다. 언어 발달과 자폐 스펙트럼과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언어 발달과 관련된 초기 증상도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그런 초기 증상들이 좀 있으면 언어적인 발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 될 때까지 뭐 옹알이가 거의 없다든가 16에서 18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단어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한 단어 이상, 24개월 지났는데도 뭐 두 단어 이상의 유의미한 거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런 언어 발달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 증상으로 반복적인 행동이나 제한된 행동도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상동 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시각 추구라든지 청각 추구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제한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초기 증상으로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초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개월 뭐 이전이라든지 좀 초기에 나타났을 때는 사실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그런 행동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보호자분들한테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걱정보다는 기록을 좀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행동들, 뭐 이런 양상들을 보였는데 주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지났는데 그런 증상들이 더 많아진다든가 더 강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양상들이 좀 바뀐다든가 약화가 되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사실 다 또 자폐 스펙트럼은 아닌 거고,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전반적인 내용 말고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말씀드리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처음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부모님들이 자폐에 관해 의심이 되거나 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의 초기 징후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폐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부모님들께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